안녕하세요. 엄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에 오시면 침 치료를 하실 때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침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허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말 긴 침을 샥 나가지고 이 환자가 이제 옛날에는 허준이 유희태 의원하고 막 드라마에 보면은 닭한테 굉장히 긴 장침 9개를 놔가지고 자기 움직이게 한다 이런 걸로 막 그 실력을 서로 막 뽐내고 경쟁 컴피티션하고 막 이런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현재는 이 침 치료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경혈점을 자극해서 경락 순행을 도와주는 그런 침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막, 근섬유를 자극해서 이 근육이 잘 풀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MPS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차원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혈을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경혈점과 경락 운행에 대한 침은 아무래도 조금 멀리 손끝, 발끝에 세게 좀 아프게 맞는 면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손끝에 종이만 베어도 이렇게 아픈데 이 뾰족한 침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2030으로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손끝에 박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침 치료를 할 때 이 MPS적인 차원으로 이 체간부에 등이나 어깨나 허리 같이 아픈 부위 근육에 맞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침이 제일 아픈 부위는 손바닥, 발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픈 부위가 손등, 발등, 여기 주관절, 그 다음 무릎 관절 아래. 그리고 이제 오히려 몸의 체간으로 가까이 올수록 신경 분포가 별로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고 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원래 환자들 치료할 때 신조가 침 맞느라 너무 긴장을 하면 침을 맞다가 근육통이 온다거나 긴장으로 더 심하게 아파지는 몸살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환자분이 너무 무서워하시면 개수를 좀 줄인다거나 또 뭐 한 번에 치료할 걸 조금 나눠서 한다거나 해서 환자분의 그런 통증 수치, 참을 수 있는 수치에 따라서 맞춰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뭐 원장님 해주시는 건 안 아프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치매 대가 원장님들은 꼭 이렇게 1침으로 효과를 즉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좀 약침이나 뭐 습부항이나 다른 걸 많이 병용을 해서 침 치료 자극은 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좀 자주 치료받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안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근육 많이 풀었을 때 효과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에는 습부항을 할 때 이렇게 자동 분사건으로 하니까 또 좀 덜 아파요.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이 보시면은 손끝에 꼭 찍어가지고 피 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것도 여기가 가장 아픈 부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뭉친 부위는 이렇게 다다다다 해주면 되게 시원하고 오히려 잘 뚫리는 느낌이 나고 피가 뭉쳐있던 게 소통되니까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진공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이 피부 표면이 투과된 거를 쭉쭉 잡아당기게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뜸이라고 해서 여기 40도까지 올라가는 전자뜸인데 이런 걸 한 2개에서 4개 정도 붙여서 그 혈자리에 온열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치료에서 핵심은 소독이에요, 소독. 그러니까 이제 항상 소독하고 빼고 나서도 소독하고 하니까 습부항 치료를 하고 뭐 침 치료를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죠. 오히려 침 맞는 것보다 침 맞고 나서 소독하는 게 더 따갑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침 뺄 때 환자분들께서 이제 샤워는 언제 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샤워는요 직후에 바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침은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굉장히 얇아요. 이게 2030이라는 사이즈인데요. 2030은 뭐냐면 이 센치 자체가 길이가 3cm고 20은 0.02mm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아프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장침으로 조금
두껍거나 장침같이 목적이 있어서 얘는 0.25거든요. 0.25mm 이제 지름이 0.25mm인데 실제로는 되게 얇고 얘는 이거보다 더 얇은 0.20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장침. 이런 거 뭐냐면 엉덩이 근육, 대둔근같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이제 깊이 찌르는 거, 여기 또 직경은 디아는 0.25mm고 길이가 이제 9cm, 90mm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고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맞는 침은 0.2030mm 이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침 치료 후에 샤워는 직후에 바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 부위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습부항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럼 습부항이 이게 약간 피부 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지나서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피를 뺀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피를 네. 많이 빼는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습부항에는 2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되게 유명한 사혈요법은 정말 이 부항컵이 꽉 찰 정도로 막 피를 많이 빼서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효과가 많이 딱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환자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그 피를 너무 많이 빼는 것 때문에 이 허혈 상태가 좀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사실 피를 많이 빼는 양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뚫어뻥 효과예요. 뭐냐면 근육이 뭉치면 근섬유가 굳어져가지고 두꺼워져고 TP가 생겨서, 왜냐면 TP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약간 근섬유가 군데군데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럼 뭉치다 보면은 중간에 신경이랑 혈관이 좁아져요. 그리고 거기가 계속 뭉치면 염증이 생기니까 혈류량이 몸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더 안 풀려요. 그런 상태에서 피부에 겉에 일부러 상처를 내면 이쪽으로 혈류가 확 쏠리게 됩니다. 약간 뚫어뻥처럼 변기가 막혔어. 근데 막 뚫어뻥을 하면 한번 쭉 뚫리면 속이 샥 뚫리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양 자체가 많지 않더라도 조금만 빼더라도 그 뺀 자체가 소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육 통증, 관절 통증에 습부항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침에다가 전기 자극 오는 걸 단다고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환자분들이 전기요라고 많이 놀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기 침 치료라는 거가 어떤 건지. 그거는 이제 네. 침 전기 자극이라고 이 침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침이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혈자리에 꽂혀 있는데 이 침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생체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약해져 있었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경락순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혈에 이렇게 침을 꽂고 미세한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 이게 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자극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침 맞는 동안 그 부위에 근육에 계속적인 전기적 신호를 줘서 이쪽이 회복을 해라 라는 신호를 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섬유가 풀리는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침전기 자극요법이라고 따로 이제 일반 침에서 추가되는 그런 치료거든요. 침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아프냐?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이거는 이제 뭐 지방분해 침 같은 걸 할 때는 좀 강자극으로 막 이렇게 좀 자극을 세게 하는데 일반적인 통증 치료 침에서는 느낌이 조금 있게 아주 미세한 느낌만 나게 해가지고 그 혈자리에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혈자리에 꽂힌 침을 계속 자극을 줬어요. 이게 침감이라 그래가지고 이 경혈에 계속 자극을 줘서 경락 순환을 억지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의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빡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도구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전기적 자극을 이제 기계가 주파수에 딱 맞춰가지고 주는 거죠. 이 헤르츠로 구분을 합니다. 강자극은 고헤르츠고 저헤르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료할 땐 저헤르츠로 미세하게 흘려보내요. 네. 그리고 한의원마다 다르긴 한데 약침 주사 치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주사고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맞아요. 네. 약침 치료는 보시면 보기에는 무슨 인슐린 주사 같이 생겼어요.
하얗고 투명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침 맞고 나서 바로 근육통이 없어졌다. 진통 효과가 뛰어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약침의 성분 자체는 한약재예요. 한약재를 끓여서 증류를 시켜. 그리고 그 기화된 액체를 다시 액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멸균 시설에서. 근데 그 재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중성어혈이라고 하면 어혈을 없애주는 홍화, 당귀, 천궁 이런 식으로 피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재를 끓여서 또는 뭐 신어증이라고 하면 육리지왕탕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그 탕을 끓여서 그 증기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는 정말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다 한약재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 성분이다 보니까 향이 막 나거든요.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포의 재생을 돕고 이런 효소 성분을 항산화 물질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면역세포가 잘 작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구 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아픈 부위에 딱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침보다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난다. 아니 막 진통제도 아닌데 갑자기 맞자마자 막 좋아진다. 이런 이유는 이제 이쪽에 면역세포가 예를 들어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하면 여기에 약침을 맞으면 이게 염증이 사라지려면 면역세포가 많이 모여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많이 모일 수 있게 이 세포 자체와 근육에 이제 영양 공급을 해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물질을 좀 넣어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침보다는 약침이 좀 효과가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한의원이 약침을 많이 맞고 있죠. 네. 저도 급할 때 맨날 셀프로 스스로 놓고 네. 저희 애한테도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엄마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